네, 금요일 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해답들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먼저 반도체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가 갈립니다. 일단은 웨드부시 측에서 댄 아이브스, 굉장히 또 베테랑 기술주 전문 애널리스트거든요. 실적 너무 완벽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 액자에 넣어서 루브르에 걸어놔야 된다. 이거 굉장한 극찬입니다. 하루 만에 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올랐죠. 물론 장중에 오름폭 좀 반납하면서 약간의 상승에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SK 하이닉스가 5% 넘게 지금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관련한 밸류체인에 있어서도 분명히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자, 이러면요.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도 추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 우리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기대는 해볼 수는 있지만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된다. 사실 네. 이런 뉴스는 어제 다뤘어야 되는 게 시간적으로는 맞죠. 요즘 좀 하루 차이로 나오고. 그렇죠? 네. 어제 사실 엔비디아가 장전에 발표하고 나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알테오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네. 반도체가 하루 늦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일 미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장 초반부터는 좋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장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급반등을 좀 강하게 하면서 여전히 AI와 반도체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그 흐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번져오면서 SK하이닉스가 자칫하면 또 투심이 위축이 될 수 있던 구간에서 단기 반등세 혹은 이제 굉장히 또 추세를 전환할 만큼의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 보니 SK하이닉스 밸류체인주들까지도 흐름이 좋습니다. 예. 이스페타시스는 논외로 하고요. 한미반도체 좋고요. 또 이제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지금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신고가 영역에서 좀 플레이가 됐었던 파크 시스템즈와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조는 다음 주 혹은 11월까지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증시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다 좋았는 거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조정세가 좀 나왔어요. 그렇죠. 그만큼 반도체 IT의 힘이 여전히 강하고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 지금 SK 하이닉스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우선 SK 하이닉스를 먼저 보는 게 순서가 맞다. SK 하이닉스가 최소한 20만 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가격대 위로 좀 올라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소부장주들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 좀 탄력적으로 종목을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를 통해서 호퍼도 잘 나가고 블랙엘도 지금 잘 나가고 예. 지금 내년 혹은 내후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HBM3 8단 12단 이게 문제가 아니라 HBM4가 어느 시점부터는 내년 저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름쯤은 이제는 양산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티슈 본딩보다는 하이 본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타이밍적으로 보면 지금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11월 끝까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자 얘기해 주셨어요. 20만 닉스 딱 찍고 나면 그때부터 밸류체인으로 넘어가도 괜찮다 얘기해 주셨고 그 밸류체인 안에서도 지금 타이밍 골라볼 종목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강하다 보니 삼성전자는 또 약간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0.18%에서 보합권 찾고 왔다 갔다 해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좀 같이 가주면 코스피 지수도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둘이 같이 손잡고 갈 수는 없는 걸까요? 유창희 본부장님, 오픈 AI가 갤럭시에도 AI를 탑재하겠다 뭐 이런 논의도 있었다고 하죠.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이랑 뭐 소각 이슈도 최근에 계속 있고요. 근데 얼마 그 효과가 못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좀 답답한데 당분간 이렇게 좀 횡보하는 흐름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안 빠지는 게 어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방한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어떤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하락을 하던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상승을 하거나 혹은 하락을 할 때도 안 빠진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전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효과는 하루 만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사주를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1년 동안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제 수요일부터죠. 하루에 100만 주씩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이,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 부분 덜어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한 6만 원 초반까지는 충분히 12월까지 해가지고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근데 6만 원 초반이면 2, 3천 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뭐 딱 그렇게 뭐 느낌은 많이 오르는 것 같진 않지만 좀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6만 원, 6만 2, 3천 원이면 그래도 10%에서 15% 더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저점 대비 거의 뭐 30% 이상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오픈 AI가 뭐 갤럭시에 탑재해 된다라고 해서 갤럭시 폰이 판매가 잘 될까요? 뭐 탑재가 안 돼도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연초에 만약에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처음 막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면 삼성전자의 좀 긍정적인 이슈겠지만 지금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격가지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SK하이닉스는 HBM4를 당장 내년에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3E 관련해가지고 뭐 제한된 통과 뭐 이런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불안감을 빨리 해소시켜줘야지 그때가 진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제한된 흐름들을 좀 대비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자리 잘 버텨주는 것도 대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우리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들,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가 돼야지 그 이후에 또 주가 상승 탄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자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에서 또 하나의 테마가 눈에 띄죠. 유리기판 쪽이 되겠습니다. SKC가 미국의 이제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SKC를 필두로 해서 유리기판 쪽에 다 온기가 일단 퍼진 것 같긴 한데 지금 다 윗골이 좀 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이건 SKC만의 개별 호재로 봐야 될지 SKC와 뭔가 관련 있는 종목만 딱 압축해야 될지 혹은 지금처럼 유리기판주로 좀 우리가 시선을 넓게 해서 봐도 될지 고민돼요. SKC만의 호재로 봐야 되겠죠. SKC만, 네. 일단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SKC의 자회사 자회사. 앱솔릭스입니다. HB테크놀로지, 필옵틱스 이러한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아침부터 이 뉴스를 보고 관련 섹터를 보신 분들은 특이점을 좀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네. 특이점이냐? 오전에는요. 장 출발하고 나선 SKC가 제일 약했습니다. 오히려 HB테크놀로지, 네. 필옵틱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리기판 관련주의 중소형주들이 더 강했다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SKC는 장 초반에 약한 모습을 이겨내고 오히려 지금 플러스 전환, 그러니까 네.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오전에 강했었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을 다수 반납을 하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 저는 이 뉴스의 어떤 중심인 SKC만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이번 가이던스에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뭐 하겠지만 지금 블랙엘의 최근에 이제 이슈 발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하게 엔비디아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HBM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AI로 가는 과정에서 이 발열이라고 하는 이슈는 계속 끊임없이 따라 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결국 발열을 가장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기술은 지금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반드시 보셔야 한다. 그렇기에 저는 SKC를 저는 대장으로 일단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C를 필두로 해서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SKC 쪽으로 다시 또 수급 몰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요. 연결해서 AI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AI 관련해서도 구글과 오픈 AI 간의 경쟁 더 격화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도 AI 소프트웨어 쪽의 시세가 강하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가 최근 많이 나오는데 SP소프트 상한가 진입했고 포니링크나 등등의 종목들도 모두 다 두 자릿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이 오늘 잘 가는 이유는 뭐 기존의 엔비디아의 실적도 잘 나왔고 또 미국에서 클라우드 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고 이런 영향도 있겠고요. 뭐 지금 구글과 오픈 AI가 경쟁한다 이런 거에서 우리가 호재로 봐야 되는 건지 한편으로는 구글이 지금 타격을 입는다면 약간의 시장 심리에 위축이 되진 않을까 AI 관련해서 뭐 그런 걱정도 있는데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우창희 본부장님. 뭐 AI는 사실은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메타보다도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뭐 구글이 최근에 나오는 어떤 기업 분할 이슈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네. 이게 트럼프 지금 이제 당선인도 최근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 구글이 잘 할 거라 믿고 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제재가 엄청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AI 관련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달 초부터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 그거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가 본격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요. 그리고 AI를 막상 써보니까, 그러니까 쓰기 전에는 그게 얼마나 도움 되겠어 하지만 막상 쓰고 나면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를,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서는 이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료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소버린 A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 LLM 모델 쪽, 뭐 오픈 AI가 됐든 뭐 제미나이가 됐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따라가기에는 많이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일부 제한된 서비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방위 산업 부분 혹은 기업 보안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이걸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련된 특화된 AI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서비스의 모델들을 낸 기업들이 사용해 보니까 좋다라는 게 확인된 기업들이 주가가 좋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 드론 관련돼서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좋고, 솔트루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엠노라든지 더 비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된 서비스가 확인되면서 매출 성장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을 보신다면 이제는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자체만의 어떤 모델이 좀 있고, 이게 기업을 대상으로 혹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기업들은 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을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그 AI 소프트웨어 안에서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엠노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좀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더 비지온 같은 경우도 더존 비지온, 더존 비지온, 예. 죄송합니다.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존 비지온에 대해서 또 원픽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네, 더존 비지온 체크해 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밥캣의 편입 방안을 승인한다, 이 소식입니다. 금감원의 문턱을 넘어섰다라고 하죠. 생각보다 이게 좀 길게 한 4개월 정도 끌고 왔던 이슈인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밥캣을 따로 떼서 두산 로보틱스로 편입이 된다. 이런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두산 그룹주들 강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6%대 강세 지켜내고 있고, 두산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요. 분명히 오전장에 이 뉴스에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일단 오름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장기 횡보세 마무리라고 보려고 했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름폭 반납한 걸 보니까 뭐 단기 상승이었을까요? 참 로봇주는 여러모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네. 로보틱스 이런 기존의 대장주들은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두산 밥캣을 품게 되면 그들이 그동안에 고민을 했었던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한 번에 해결시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두산 밥캣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하지만 2분기, 3분기 미국의 캐터필러 대비해서 두산 밥캣의 실적이 여전히 좋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두산 밥캣이 나간다 하더라도 원전으로의 재평가, 이제 완벽하게 원전 쪽으로의 어떤 재평가를 통해서 오히려 더 수급에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을 좀 보실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을 좀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두산 밥캣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본업에서의 성과의 개선세를 한번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오늘 로봇주들, 특히나 작은 로봇주들,
로보티즈, 로보로보, 휴린로봇, 유진로봇 이런 기업들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오전에 이런 뉴스가 있어서 좀 갭상승을 했지만 일정 부분 또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가 나온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쪽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두산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본업에서의 성과가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쪽부터 보시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그룹주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로봇 쪽은 참 트레이딩하기도 어려운 것 같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쪽이 양자, 암호 뭐 이런 섹터인데 이쪽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세가 나긴 하는데 확실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인지 지금 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역시 그냥 단기적으로 봐야겠구나 싶긴 한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일단은 뭐 연세대에서 국내 최초 양자 컴퓨터를 도입한다. 이 뉴스가 이틀 정도 영향을 줬지만 시세는 가다가 멈춘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일까요? 뭐 사실은 양자 컴퓨팅의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인 거는 아이온큐죠. 네. 아이온큐가 뭐 거침없는 시작이었죠. 상승세. 네. 어저께도 13% 이상 상승을 좀 하면서 관련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는 이제 수익성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데일 같은 경우 IBM이죠. IBM도 양자 컴퓨팅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소식도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카이스트가 어떤 것을 뭐 개발했다. 그리고 뭐 어떤 대학에서 뭐 관련된 걸 한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 아직은 연구 단계라는 거죠. 이게 상업화돼 가지고 매출 엄청 좀 보여주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상업화돼 가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과 좀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슈가 좀 있을 때 좀 반응을 하는 것이고 좀 이슈가 소멸을 하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은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또 들쑥날쑥하는 만큼 우리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쪽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워낙에 많이 올라서 들어가도 되는지도 궁금한데 전체적으로 계속 그 우크라전의 격화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또 유럽의 천연가스가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LNG 수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관련 섹터에 영향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 기자재 안에서도 피팅 밸브 섹터 쪽이 될 텐데 오늘 성광밴드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김태정 본부장님, 많이 올랐는데 또 이건 지속될 만한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진입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뭐 트럼프 2기의 가장 또 핵심적으로 뽑는 네.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많이 관심 있게 보실 종목과 섹터가 아마 피팅 밸브를 겁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하이로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쪽이 피팅 밸브인데 이들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상황이 되셔서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한번 길게 놓고 보시면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네. 그동안에 지금 조선주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이쪽은 마진율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던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트럼프가 힘을 보태주는 뉴스가 나온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피팅 밸브 쪽 정말 오랜만에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확실하게 좀 저어줄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 없으신 분들이더라도 이쪽에서도 투자 힌트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가격적으로 성광밴드와 태광이 좀 부담스럽다면 후발주자로 저는 볼 수 있는 기업이 KSP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쪽도 특별하게 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피팅 밸브를 만들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70에서 80%가 HD 현대중공업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한 고객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만약 가격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찾으신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걸 우리가 굳이 대한고래 테마 엮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뉴스 헤드라인과 가장 밀접한 건 사실은
피팅 밸브 보다도 한국가스공사라든지 SK가스를 조금 먼저 예. 보셔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가스공사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피팅 밸브 관련한 종목들도 여전히 볼만하다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 대왕고래 테마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이쪽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또 석유가스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나 SK가스 같은 쪽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쪽에 대해서도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유창희 본부장님, 상대적으로 뭔가 시세는 약한 것 같잖아요. 물론 우리가 볼만은 하지만 지금 피팅 밸브 대비해서는 석유가스 쪽은 뭔가 시세가 약한 것 같은데 네. 워낙에 매물벽이 두텁다 보니까 좀 밀리는 구간인 건지 왜 그런 걸까요? 물론 가격적으로 보면 진입할 만하겠지만. 네. 근데 정유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은 대왕고래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과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들 기업의 매출이 엄청 늘어날 것인가. 이게 에너지를 우리는 다 수입을 해와서 또 국내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어떤 그 실적의 격차도 좀 벌어지는 것, 그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또 의외로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매출이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간혹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방금 피팅 밸브 관련해서 이슈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인수위가 에너지 관련된 3명의 인선을 마무리했는데 모두 다 상당히 좀 강경 노선, 전통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트럼프 정권에서 그러니까 1기에서는 에너지 자립을 하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에너지 패권, 그러니까 에너지 시장을 아예 그냥 꽉 잡겠다라는 것으로 좀 바뀔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셰일가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전력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전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천연가스가 상당 부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높아진다라면 LNG선에 대한 어떤 수요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피팅 밸브만큼은 아니지만 LNG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한 7, 8%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상당히 주가가 상승이 좋았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은 이제 눌림목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상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본다면 조선 기자재 안에서도 세진중공업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군요. 기자재 쪽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원전은 또 어떨까? 그 전통적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화석연료의 불안감에 대한 반사수의 관점에서 원전주의 시세를 이해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우리 국내 산업부에서 2050년을 보면서 원전 로드맵을 또 내놓겠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시세가 크게 나는 건지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도 BHI가 좀 상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화석 연료 관련해서 불안감에 있다면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원전 쪽이? 뭐 불안감을 굳이 막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전은 원전 나름대로의 지금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면 AI와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전력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거냐라고 하면 지금 하나같이 다들 입을 모으는 건 사실 트럼프 당선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재생과 원전이었는데 트럼프 당선이 나오고 나서 신재생은 잠시 소강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전에 조금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은 뭐 체코 대형 원전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와 아직까지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그러한 노이즈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나온 뉴스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2050년을 기준으로 원전 TF팀을 또 구성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전주들의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이런 뉴스가 아니더라도 원전주들은 지금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원전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 드렸던 게 BHI였던 것 같아요. 예. BHI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00원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이제 20,000원이 돼가는 상황이라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수주 잔고를 고려한다면 지금도
밸류에 부담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BHI 같은 경우에는 잠시 저는 숨고르기 할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있고 대신에 이미 숨고르기를 너무 많이 해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지쳐있는 기업이 하나 있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잘 가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은 충분히 그 원전만의 스토리에 여러 가지 네.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쪽들이 있는데 바로 방산과 재건입니다. 하루 방산 오르면 하루 재건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솔직히 방산 하나, 재건 하나 이렇게 갖고 있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요, 하나씩 따로 떼서 볼 텐데 오늘은 또 방산주가 시세가 강하게 나죠. 뭐 중소형 방산주 위주로 나지만 일부 종목은 저렇게 윗꼬리도 달려 있습니다. 빅5 기준으로, 대표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좀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추세가 돌아선다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뉴스 때문에 잠깐 반등하는 거다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될지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은요? 지금 러우 전쟁의 흐름을 보면은 뉴스를 보면 정말 극과 극입니다. 네. 이 현재 똑같나? 그러니까 이게 맞나? 한쪽은 어저께도 새벽에 ICBM 뭐 시험 발사했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격화되는 분위기. 또 한쪽은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재건을 준비해야 되네, 재건 펀드 조성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거의 제 생각에는 다들 그렇게 말하겠지만 마지막 단계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전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6.25 협상하기 직전에 전쟁이 더 심하게 하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휘둘리기보다는 이제는 전쟁이 곧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집중하시면서 만약에 저는 본다라면 재건 쪽에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재건을 보시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우리나라 지역,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이라는 거죠. 또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건 미국하고 유럽, EU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재건에 엄청나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해서 옥석 가리기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방사는 끝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체코라든지 폴란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어쩌면 그러면 안 되지만 중국하고 대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방위 산업비의 지출은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산주들이 올해와 같은 상승을 또 뭐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것보다는 일단 숨고르기 그러면서 조금 이제 완만한 상승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방산주들은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인 시각 그리고 오히려 재건주 쪽에서 봐야 되는데 거기서는 약간 옥석 가리기를 해서 제대로 된 기업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방산 쪽은 단기적으로 중립적인 시각 주셨고요. 재건해서 보면 되는데 옥석 가리기 충분히 필요하다 얘기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방산주 지금 대표주들의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지 마찬가지로 재건을 봐야 된다면 또 재건은 지금 쉬어가는데 네.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지 이 섹터는 계속 양쪽을 다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서요. 당연히 두 섹터 모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시세가 난 쪽은 방산이기 때문에 예. 방산은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기다리고,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에 대한 가장 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은 뭐냐면 폴란드 외에 새로운 계약 뉴스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들은 뭐 보여 계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천천히 고민을 해볼 시점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대로 이제 재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세가 나기 시작한 기업도 있지만 뭐 범양건영처럼 갑작스럽게 막 엄청나게 큰 시세를 내는 중소형 건설사들도 좀 많아졌거든요. 근데 중소형 건설사들은 저는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좀 EU와 연관이 있고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입찰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한미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꾸준히 얘기해 주셨죠. 네. 한미글로벌은 일단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쪽에 대한 어떤 물량을 많이 받아요. 예.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자회사 K2가 영국 그룹 내에 있습니다. 영국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K2라고 하는 영국 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재건
입찰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한미글로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정리를 해보면 좀 방산에 대해서는 약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재건을 봐야 되는데 그 재건 안에서는 종목이 워낙에 많다 보니 잘 골라야 된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한미글로벌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이야기한 게 다 보면 투자하기 어려운 쪽이지만 제약바이오처럼 미 대선 이후에 이렇게까지 힘든 쪽이 또 있을까 싶어요. 코스피가 잘 가더라도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못 가는 게 이 영향도 큽니다. 시총 상위 쪽에 위치된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급락하고 있죠. 어제부터 해서요. 특히 알테오젠이 그 중심에 있을 텐데 한 언론사에서 또 단독으로 오전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머크 쪽에서 알테오젠의 경쟁사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소송을 걸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경쟁사랑 싸운다라는 얘기잖아요, 머크가. 근데 알테오젠의 주가는 왜 또 급락하는지 어제 사실 굉장한 급락세를 다 만회를 좀 시키는 모습 보여줘서 한시름 덜었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 굉장히 주주분들 가슴이 철컹철컹 할 것 같거든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거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금 난이도가 너무 극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상하지 못한 네. 뉴스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펩트론이 하한가에 지금 거의 가 있는데 이게 왜 빠진지 이유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라도 알면 좋은데 이유가 없이 막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대응이 좀 어렵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알테오젠은 가장 큰 첫 번째 이제 하락의 단추를 제공한 것은 그거 같아요. 자본 조달. 여기로 인해서 지분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감들이 첫 번째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노이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19일이죠. 골드만삭스가 특허 관련해가지고 약간 분쟁 가능성 예. 이 이야기가 좀 있었고, 알테오젠은 그런 거 없다. 우리 기술력은 제대로 돼 있는 거다라고 어저께 소명을 했는데 그 소명을 하면서 오히려 골드만삭스가 19일에 발표했던 내용이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약간 흔들림이 나왔고, 오늘은 진짜로 아예 소송까지 알테오젠이 건 건 아니지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런저런 뉴스로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투심이 좀 얼어붙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외부 변수도 좋은 건 아니죠. 미 국채 금리가 여전히 4.5% 10년물 기준으로 4.5%에서 더 오를까 말까를 걱정하고 있고, 또 트럼프에서의 어떤 헬스케어에 대한 규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관련된 기업의 투심을 좀 약화시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제가 뭐 차익선 매물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차익선 매물이 단순하게 뭐 좀 올랐으니까 매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재작년보다는 많이 좀 완화가 되고 있지만, 또 항상 우리 연말 되면 양도소득세 이슈가 예. 좀 있는데, 근데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하더라도 많이 오르는 섹터가 타겟이 되는데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올해 제일 많이 오르는 그랬죠. 섹터 중에 하나 네. 아니겠습니까? 최소 뭐 100%, 뭐 어떤 기업은 뭐 200~300% 이상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매물 역할을 해주면서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그러한 수급적인 요인까지 꼽아주셨어요. 오늘 펩트론, 네이처셀도 함께 또 급락해서 저희가 제약바이오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